프랑크 게리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건축이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사실 이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40만이 안 되는 도시에 130만 명.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 해에 130만이 넘는 관광이 방문을 했고, 그러니까 중공 초기의 디자인이 비효율적이다. 너무 낯설다. 주변 항공과 전혀 맞지 않다. 맞아요. 왜냐하면 또 지금은 사실 서울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이자 디자인과 예술, 전시, 문화 이벤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열리는 저는 이제 아까 뭐 작가님께서 예술의 힘 뭐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예술의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건축가장 프랭크 게리가 이제 건축을 통해서 도시를 살려낸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보고서 이게 도시를 살린다고? 건축이?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네네네. 얘기인지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펙트가 컸기 때문에 빌바오 이펙트라는 단어가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프랑크 게리의 건축 작품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잖아요. 맞아요. 마치 조형 작품처럼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물고기의 형상을 갖기도 하고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프랑크 게리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건축이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를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례예요. 빌바오가 원래는 굉장히 쇠락한 중공업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40만이 안 되는 그런 네. 이제 자그마한 도시였는데 이 도시를 살리고자 여러 가지 길을 모색을 했고 거기에서 이 도시에서 구겐하임 뉴욕에 이제 미술관에 연락을 취한 거죠. 그래서 그 미술관을 우리 도시에 할 수 있겠냐. 그렇게 했고 또 이제 거기에서 또 공모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프랑크 게리가 선택이 됐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조건 도시와 구겐하임 미술관과 그리고 프랑크 게리의 예술적인 건축물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융합돼서 굉장히 성공으로 이끈 그런 케이스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40만이 안 되는 도시에 130만 명.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야. 한 해에 130만이 넘는 관광이 방문을 했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그쵸. 굉장히 네. 큰 거잖아요. 거의 수천억 원에 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도시 재생이 교과서가 된 사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이제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역과 연결한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신선하게 혁신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연결을 시켜서 거주민과 방문자와 항상 이렇게 건축물과 동시에 흥미롭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쇠락했던 빌바오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탈바꿈시킨 빌바오 이펙트의 핵심은 굉장히 아름답죠, 건축물이.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 파격적인 그런 형태의 건축물이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도시의 정체성과 이야기를 완전히 재정의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도 굉장히 큰 몫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지 이런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브랜드 이런 것들이 도시 전체 이미지를 바꾸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인식이 변화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까지 불러일으켰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엔드의 공간이 상품을 넘어서 이런 가치와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과 도시의 삶을 혁신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이런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하나의 또 장점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럼 단점이 뭐가 있나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경제적인 측면은 굉장히 장점이 많지만 실질적인 거주민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젠트리피케이션 보셨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또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네.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되고 굉장히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쇠락한 중공업 도시인데 이거 관광 도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도 지금 막 지역이 소멸한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도 도시가 못 살아나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근데 이게 진짜 그 미술관을 하나 지었다는 거로 이렇게 도시가 다시 활력을 찾고 한다는 게 돈으로 할 수 없는 이게 진짜 예술이 가진 힘이 아닌가. 맞아요.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나라도 뭐 혹시 뭐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부산에 감천 마을이라고 거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난 어느 정도 쇠락한 그런 마을이었잖아요. 거기에 예술적인 힘을 도입을 해서 맞네. 뭐 페인팅을 하고 네.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이런 예술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서 굉장히 또 발전한 케이스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전주 한옥 마을
이 부분도 사실 전주 한옥마을이 사람들도 떠나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또 관광지로 발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막 재개발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당면 과제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걸 보존하자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그 민간과 정부와 협업해서 지금의 또 한옥마을을 거듭났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주민의 어떤 삶의 질 저하라든지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고 고려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서울에는 이제 DDP라고 저는 그게 좀 생각이 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 DDP가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생각나는 게 네.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그 디자인 자체가 네. 뭐 주변과 어우러지지 않는다 네, 뭐 네. 비판도 많고 또 이게 또 네. 외국인이 또 한 거잖아요. 그 네. 당시에 또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또 설계했지 뭐 주변과 또 되게 이질감이 든다 해서 막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명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작가님께서는 이 DDP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하 하디드의 건축물이 사실은 그런 이슈가 좀 많은 그런 건축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베이스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준공 초기의 디자인이 비효율적이다. 너무 낯설다. 주변 항공기가 전혀 맞지 않다.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대중들의 이해와 수용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또 지금은 사실 서울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이자 뭐 디자인과 예술, 전시, 문화 이벤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열리잖아요. 패션쇼까지.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경험을 하고 또 익숙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공간을 체험한 사람들이 DDP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공간 자체가 가진 힘이 있다는 것이고 그 공간에 대한 힘과 디자인을 이해하게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대중이 이런 하이엔드 본질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게 된 그런 어떤 변화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떻게 보면 혁신은 항상 낯선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하디드 삶 자체도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뭐 쉽지만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온 네.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 자하디드가 초기에 수상 경력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1980년도에 사무실 오픈을 하면서 10년간 이 자기가 설계한 거를 시공을 하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건축물을 10년 동안. 와. 그래서 그 페이퍼 아키텍트라는 별명이 있기도 했었어요. 아, 종이로만 있다? 네네. 종이로만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사실은 위축이 됐었겠죠. 근데 결국 1990년대 비트라에서 소방서를 의뢰를 받았어요. 이 설계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수많은 건축물들, 멋진 건축물들을 건축하게 되었고 세계적인 거장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광저우 오페라 하우스, 모르페우스 호텔, 또 오퍼스 정말 많은 작품을 탄생시키면서 건축물을 예술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그런 되게 세계적인 거장의 인물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는 언제나 새로운 시도에서 시작이 되고 마찬가지로 DDP도 처음에는 그냥 낯설고 새로운 시도였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공간이 자체 가진 힘과 그 가치를 좀 인정하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독보적인 문화적인 랜드마크가 됐고 그래서 DDP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진정한 하이엔드는 시대를 앞서는 과감한 비전, 그 비전이 대중의 경험 속에서 시간으로 숙성되고 스며들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트라 소방서가 궁금해지나요? 비트라 소방서 굉장히 특별합니다. 특별해요? 그래서 초기에 그 소방서의 목적으로 지어졌는데 향후에는 이게 약간 기능적으로 왜냐하면 벽체 자체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벽체가 없어서 일반적으로 그런 소방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소방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능적으로. 그래서 현재는 전시 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방서의 기능을 하지 않고 그렇죠. 전시 공간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네.